저애, 할머니 목걸이 뜯어내는 거 아니야? 한겨울 새벽 대학 정문 앞입니다. 교복 입은 여고생이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의 손에는 옥빈 목걸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노인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화면에 LIVE 8만 2천 명 시청 중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립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3년 전 절도 조사 기록 있습니다. 여고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대학 정문 스피커에서 마감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면접 마감 2분 전 한지아는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시간 전 새벽 5시 좁은 고시원 방입니다. 한지아가 눈을 뜹니다. 달력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 12월 21일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떠 있습니다. 월세 연체 2주차. 이번 주까지 납부 안 되면 퇴실 조치합니다. 보육원 이수정 원장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지아야, 면접 잘 보고 와. 떨어져도 괜찮아. 지아는 답장을 보냅니다. 원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붙을게요. 새벽 6시 편의점 야간 알바 마감 시간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차갑게 말합니다. 한 학생, 오늘까지야. 다음 주부터는 새 알바생 들어와. 새벽 7시 지아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면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18살이지만 눈빛은 지쳐 있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챙깁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 지아와 원장이 웃고 있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새벽 7시 30분 지아는 고시원을 나섭니다. 면접 시작 시간은 9시입니다.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 명문대학교 입학처 사무실입니다. 서민재 팀장이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말합니다. 팀장님, 한지아 학생인데 성적도 우수하고 자기소개서도 정말 진솔해요. 민재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자립준비 청소년이네요. 서류를 더 넘깁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3년 전 경찰 조사 기록이 있네요. 절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잖아요. 민재는 서류를 덮습니다. 기록이 남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입학시킨 김현우 학생 기억하시죠?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학생도 자립준비 청소년 출신이었어요. 성적 우수, 인성 우수,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입학 1년 만에 학교에서 도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책임자였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질책받고 입학처 전체가 문책당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한지아의 서류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면접은 보게 하겠습니다. 형식상. 하지만 제 의견은 이미 정해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혼잣말을 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알아요. 새벽 8시 30분 대학 정문 앞입니다. 한지아는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면접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간이 충분합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초록불입니다. 옆 횡단보도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수레를 끌며 비틀거립니다. 쿵 할머니가 그대로 도로에 쓰러집니다. 수레가 넘어지며 폐지가 흩어집니다. 차들이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립니다. 빵빵.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아는 시계를 봅니다. 8시 35분입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10분. 면접 입실 마감은 8시 59분. 아직 시간이 있어. 할머니의 얼굴이 보입니다. 창백합니다. 숨이 거칩니다. 지아는 결심합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습니다. 지아는 할머니를 옆으로 눕힙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을 봅니다. 목에 걸린 옥빈 목걸이가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목걸이 줄이 꼬인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아는 급히 목걸이를 풀어냅니다. 목걸이가 지아의 손에 쥐어집니다. 할머니의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가방을 엽니다.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지갑이 나옵니다. 지아는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저 학생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지갑 뒤지는 거 아니야? 그때 한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옵니다.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의 파수꾼 김도연이 충격적인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화면에 지아가 목걸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집니다. 저거 완전 범죄자네. 정의 구현하세요. 한 남자가 지아에게 다가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신분증을 찾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목걸이는 왜 쥐고 있어? 지아는 자신의 손을 봅니다. 할머니의 목걸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옵니다.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화면에 지아가 목걸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집니다. 저거 완전 범죄자네. 경찰 신고했어요.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경찰관이 내립니다. 거기 손 들어보세요. 지아는 천천히 손을 듭니다.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들려 있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합니다. 경찰관은 무전기에 대고 말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3년 전 절도 혐의 조사 기록 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역시 그랬구나. 맞지? 전과 있다니까.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깁니다. 구급대원이 지아에게 묻습니다. 보호자세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힙니다. 지아는 시계를 봅니다. 8시 57분입니다. 면접장까지 5분 거리입니다. 뛰어가면 겨우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아는 면접장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복도를 달립니다. 면접장 앞에 도착합니다. 9시 정각입니다. 지아는 문을 엽니다. 직원이 손을 내밉니다. 죄송합니다. 입실 마감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9시예요. 규정상 9시 정각까지 착석이셔야 합니다. 불참 처리됩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1시간 후 지아는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열사병으로 오신 할머니 계신가요? 보호자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아는 복도 의자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화면에 자신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 단독 자립 준비 청소년, 노인 대상 범죄 현장 포착.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5만, 10만, 20만. 댓글을 읽습니다. 역시 그런 애들은 안 되나 봐. 세금으로 키워줬더니 이 모양.
지아는 휴대폰을 끕니다. 눈물이 납니다. 대학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면접 불참 처리됐습니다. 재면접은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규정상 어떤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박영숙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할머니를 구한 보호자 아니시면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보호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께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잠시 고민하다 말합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선입금 200만 원입니다. 지아는 카드 2장을 긋지만 모두 거절됩니다. 지갑을 뒤집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 35만 원입니다. 이 돈은 이번 달 월세입니다. 이걸 쓰면 고시원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지아는 돈을 꺼냅니다. 일단 이것만 내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가져올게요. 내일 낮 12시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됩니다. 저녁 7시입니다. 지아는 병실에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천천히 뜹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지아를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할머니, 저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할머니는 지아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 수진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아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엄마. 할머니는 환하게 웃습니다. 지아는 복도로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럼 저를 딸로 착각하시는 건가요? 네. 치매 환자분께 무리하게 진실을 말씀드리면 심리적 충격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지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비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지아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월세 미납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안 내시면 퇴실 조치합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입니다. 보육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수정 원장입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니? 불참 처리됐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을 구한 건데. 오후입니다. 지아는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병실 앞에 어제 봤던 남자가 서 있습니다. 당신이 한지아 학생이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할머니 가족입니다. 할머니께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할머니를 구한. 그래서 목걸이를 가져가셨나요? 그리고 어젯밤 할머니 통장 조회 기록도 있던데요. 통장 조회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김도연이 올린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 영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경찰 조사도 받았다면서요? 3년 전 기록도 있고. 오해든 아니든 할머니께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병원비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내신 돈도 돌려드리죠.
남자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냅니다. 필요 없어요. 지아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남자는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는? 우리 딸은 어디 갔어? 지아는 주먹을 쥡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갑니다. 박영숙 할머니요? 아, 특실로 옮기셨어요. 가족분이 오셔서 특실로 옮기고 전담 간호사도 배치하셨어요. 저녁 6시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서민재 팀장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재면접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입학처로 오시겠어요? 그날 밤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제목 속보 문제의 학생, 할머니 통장 조회 의혹까지. 다음 날 오전 10시입니다. 지아는 입학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서민재가 지아 앞에 앉습니다. 한지아 학생,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틀 전 할머니를 구한 게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돌립니다. 김도연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지금 2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전체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다른 영상을 재생합니다. 병원 주변 CCTV 영상입니다. 지아가 할머니를 구하는 전체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결백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면접 기회를. 민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제가 정말 할머니를 구한 건데. 한지아 학생, 당신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건 오해였어요. 한지아 학생,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학교에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당신과 비슷한 학생을 입학시켰어요. 자립준비 청소년 출신이었죠. 입학 1년 만에 학교에서 도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책임자였어요. 저는 그 학생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게는 다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저를 범죄자로 보시는 건가요? 민재는 잠시 침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아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춥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재의 표정이 굳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갑니다. 민재는 혼자 남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민재가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편 지아는 병원 복도 계단에 앉습니다. 지아 독백, 떨리는 목소리. 사람을 살린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회장실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 영상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김도연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회장은 영상을 보다가 멈춥니다. 할머니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클로즈업 됩니다.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이 목걸이. 회장은 화면을 확대합니다. 옥빛이 감도는 목걸이입니다. 영숙이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해. 15분 후 회장의 차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회장은 서둘러 특실로 향합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회장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구세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습니다. 영숙 씨, 저예요. 태준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태준 씨? 네, 저예요. 30년 만입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한참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떠오릅니다. 태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네, 영숙 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 살아있었군요. 회장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찾았어야 했는데 30년이나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딸 수진이는, 회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할머니 통장에 수십억 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의 목을 봅니다. 그 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할머니는 목걸이를 만집니다. 이게 저를 살게 했어요. 당신이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회장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듭니다. 펜던트 뒷면을 봅니다. 영숙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태준. 회장이 30년 전에 직접 새긴 글씨입니다. 영숙 씨, 정말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다시 만났잖아요. 회장은 비서를 부릅니다. 그 학생, 한지아 학생 찾아봐. 그리고 전체 영상을 확보해. 회장님, 그 학생은 할머니 통장까지 조회하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학생이 영숙 씨를 구한 거야. 이틀 후입니다. 서민재는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서 팀장, 태상그룹 강태준 회장님께서 한지아 학생 건으로 면담을 원하십니다. 오후 3시 민재는 회장실에 들어갑니다. 회장이 태블릿을 건넵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병원 CCTV 전체 영상입니다. 민재는 이미 본 영상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지아 학생이 결백하다는 걸 아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회장이 말을 자릅니다. 그럼 왜 그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려 하십니까? 민재는 놀랍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 팀장, 당신도 그 환경 출신 아니었습니까? 민재는 얼어붙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회장이 말합니다. 20년 전 당신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회장님이 그때 희망보육원 출신 서민재, 제가 후원한 첫 번째 학생이었죠. 민재는 눈물이 납니다. 회장이 계속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려는 건 뭡니까? 당신이 받았던 편견을 이제 다른 학생에게 주려는 겁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자립준비 청소년 학생을 입학시켰습니다. 그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고 저는 책임을 졌습니다. 회장이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립준비 청소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제 과거까지 드러날까봐. 회장은 민재를 똑바로 봅니다. 서 팀장, 당신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과거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한지아 학생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이 받았던 그 기회를. 참, 통장 조회건도 병원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이수정 원장이 문을 엽니다. 민재야, 오랜만이구나. 민재는 원장을 껴안고 옵니다. 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도 무서웠구나. 민재야, 넌 지아에게 내가 못 받은 믿음을 줄 수 있어. 민재는 지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지아는 고시원 방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민재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받지 않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섭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번호입니다. 한지아 학생이시죠? 박영숙 할머니께서 찾으십니다. 할머니가요? 네, 계속 수진이를 찾으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 지아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30분 후 병실 앞에 도착합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 씨, 진정하세요.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우리 딸이 날 찾아왔는데. 지아는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회장이 문을 엽니다. 지아와 회장이 처음 마주칩니다. 당신이 한지아 학생입니까? 할머니가 지아를 봅니다. 수진아, 우리 딸.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지아는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합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지아를 꽉 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지아와 회장은 복도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씨를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대학 면접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 팀장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재면접 기회를 드릴 겁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당신께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제 사람이 당신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때 비서가 달려옵니다. 회장님, 이 원장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한지아 학생 출생 기록에 대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지아 학생, 당신이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1일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1994년입니다. 회장은 벽에 기댑니다. 1994년 12월 21일 박영숙 할머니 남편과 딸이 사고를 당한 날이다. 한지아 학생, 당신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이 원장님을 지금 당장 모셔와. 1시간 후입니다. 병원 상담실에 회장, 지아, 이수정 원장이 모여 있습니다. 원장님, 한지아 학생이 1994년 12월 21일에 보육원에 왔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데려왔습니까? 원장은 오래된 서류를 꺼냅니다. 기록에는 강태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이 설명합니다. 지아야, 너는 3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태어났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박영숙 할머니의 남편과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도 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딸부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당신입니다. 지아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딸부는 아기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분도 그 자리에서 박영숙 할머니는
당신의 친할머니입니다. 원장이 지아의 손을 잡습니다. 지아야, 사실이야. 회장님께서 너를 보육원에 데려오셨어. 그날 밤, 나도 기억해. 영숙 할머니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찾아낸 겁니다. 30년 만에 지아는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엽니다. 할머니, 저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의 딸이에요.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는 지아를 봅니다. 천천히 기억이 떠오릅니다. 손녀, 우리 수진이가 임신했었지. 그럼 넌 우리 수진이가 남긴 내 할머니. 할머니는 지아를 꽉 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널 못 알아봤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회장이 병실에 들어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우리 손녀를 지켜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회장은 지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가족을 이어준 당신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지아는 회장을 일으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명문대학교 강당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연단에 섭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동료와 그 가족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태어난 아기를 저는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30년 동안 그 아기의 할머니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객석의 지아를 봅니다. 한 달 전 한 학생이 쓰러진 노인을 구했습니다. 대학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노인이 제가 30년 동안 찾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노인의 친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지아 학생, 나오시겠습니까? 지아는 연단에 오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합격은 당신의 자격입니다. 서 팀장, 나오시겠습니까? 민재가 연단에 오릅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차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아 학생, 당신은 합격입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를 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봅시다.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봅시다. 한편 김도연은 법원 앞에서 걸어 나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었습니다. 채널은 정지됐고 광고도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 달 후 대학 입학식입니다. 지아는 새 교복을 입고 강당에 앉아 있습니다. 객석에 할머니와 회장, 원장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손녀, 대학생이 됐네. 입학식이 끝납니다. 객석에서 민재는 박수를 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입학식 후 지아는 캠퍼스를 걷습니다. 서민재가 지나갑니다. 지아 학생, 첫날이 어때요? 좋아요, 팀장님. 당신 덕분에 제가 제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저녁입니다. 지아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 수업 들었어요. 우리 손녀, 이제 꿈을 이뤘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그날 아침 지아는 선택했습니다. 면접이 아니라 사람을.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